시몬 경마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5일 서울 1호 경마 예상방송을 진행을 하겠습니다. 현재 363분 구독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제가 이 1호 경마도 열심히 준비를 했고요. 일단은 휴정 이후에 이번 주 또는 2월 첫 주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중요한 한 주입니다. 나름대로 최선의 준비를 했고, 자, 이게 1호 경마가 서울과 부경의 경주를 한번 분석해 보니까 저배당 경주가 은근히 많습니다. 은근히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좀 욕심을 내는 것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경주별로 배당 예측을 한 다음에 좀 명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무분별하게 배당을 노린다거나 또 엇박자를 내듯이 저배당 경주의 고배당 경주의 또 저배당, 자, 이런 노림수는 조금은 곤란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냉정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겠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길잡이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최선의 준비를 했고요. 또는 이제 저배당 경주에서도 제가 정말 눈을 부라리면서 정말 시간을 투자하면서 배당 마피를 많이 찾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 없는 경주에서는 저도 뭐 저배당 인정합니다. 인정하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서울 1호 경마, 제가 오늘 최고의 메인은 7경주, 11경주를 여러분께 자신있게 예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당 노림수의 승부처고, 항상 그렇죠. 뭐 A급 경주라는 거는 정말 걸렸다라는 느낌이 드는데, 오늘은 특히나 더욱더 확신을 가지고 출발될 수 있는 경주로 준비를 했습니다. 7경주, 11경주, 여기에 3경주, 6경주, 9경주, 10경주도 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3, 6, 7, 9, 10, 11 최고의 메인은 7경주, 11경주 이렇게 승부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300m 레이스 앞말간의 경쟁이고, 역시 뭐 루키 2경주죠. 2200만원 우승 상금이 걸려있는 경주입니다. 1경주 편성은 아주 약하지도 않고요. 그렇다서 뭐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강자들이 몇 두가 두드러지는 경주도 아닙니다. 그런데 크게 또 변수가 없는 게 믿을 수 있는 축이 있는 경주로 보여지네요. 눈에 띄는 마필로 말해 8번 메타블레이드라는 마필입니다. 메타블레이드라는 마필. 이 마필은 그동안의 편성의 운도 그렇게 썩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8월 20일도 강편성이었고요. 그리고 10월 16일 강편성, 직전에도 강편성이었는데, 이게 종반의 타임이 GRF 타임이 다 12초대입니다. 그러니까는 결승선 전반 200m 타임이 다 12초대라는 점을 놓고 본다면은 뒷심은 정말 환상적이었다. 저는 이런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환상적이었다. 자, 근데 거리가 좀 짧고 상대가 강했었기 때문에 조금은 아쉬움을 남겼는데, 이번 경주는 거리가 1300. 이마필이 능력을 발휘하면서는 충분한 거리가 주어졌기 때문에 일단은 뭐 8번 메타블레이드에 따른 능력 발휘는 저는 가장 인정을 하고 들어갑니다. 8번 마필, 이마필은 인정을 합니다. 여기 이제 바로 외곽에 있는 10번 유쾌한 사랑이죠. 유쾌한 사랑은 이번 경주에 선행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물론 이제 7번 마필도 좀 빠르긴 한데, 뭐 7번 마필은 뒷심의 완성도가 너무 떨어지는 그런 전력이고요. 10번 마필 같은 경우가 최근에 뒷심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특히 10월 9일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때 엄청나게 무리한 전개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필이 준우승을 했고요. 그리고 11월 27일은 이번 경주에 제가 강력하게 인정하는 메타블레이드라는 마필, 이 마필과 맞대결을 펼치면서 반만 차로 졌던 마필이 유쾌한 사랑입니다. 메타블레이드 강자라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마필도 이때 당시에 뒷심의 력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 오히려 직전 경주는 내 측에 좀 무리한 전개가 좀 아쉽지 않았나? 그런 판단이 되고요. 일단 뭐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합니다. 특히 이 편성이라면 10번 유쾌한 사랑은 필히 관심을 가져볼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8번, 10번 마필을 일단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외 마필 중에 종반에 올라온다라면은 바로 5번 에브리참이라는 마필. 에브리참은 그동안에 2번의 실전 경험이 있죠. 여러분께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걸음은 좋았다. 그런데 좌이든 타이든 간에 최선의 능력 발휘는 아쉬웠다. 저는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능력이 100이라면은 12월달 데뷔전 또는 1월달에 보셨던 거는 상당히 좀 미흡했던 모습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반의 탄력은 좋았던 거름이었고요. 5번 마필. 그래서 뭐 하만식 기수가 최소한의 의지를 보여준다라면은 저는 뭐 승부가 가능한 여건으로 보여지네요. 따라서 이번 경주 5번 에브리참 이 마필을 관심 있게 지켜봐 줘야 됩니다. 이외의 마필은 이제 9번 파인캠프. 제가 항상 GM 시사 때부터 마필의 능력을 평가하고 계속 쫓는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정말 기본적인 그런 예상가라면 정말 기본적으로 행해야 되는 그런 절차인데 파인캠프 같은 경우가 그렇습니다. 제가 평가했던 점수보다는 실전에서 계속 걸음이 안 나와주고 있고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의지를 또 아꼈던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신마들 같은 경우에도 실전 적응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그래프가 점차적으로 이제 좌상향입니다. 그러면은 이번 경주도 직전 이상을 기대해 본다라면은 역시 저평가를 받고 있는 마필 중에 복병 마필은 9번 파인캠프. 자, 이 마필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자, 이외의 마필은 이제 2번 레드 태풍도 가능권이긴 한데 뭐 다 안고 가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1경주를 먼저 8번 메타블레이드는 저는 부동의 축으로 인정이 됩니다. 여기에 한방 주력은 10번을 유력하게 보고요. 필히 염두에 둘 수 있는 마필은 5번 에브리참, 여기에 9번 파인캠프 정도로 압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네요. 8번을 축을 해서 10번, 5번, 9번. 다만 이제 1경주 같은 경우에는 8번이라는 강력한 축이 있고 10번이 주력이긴 한데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 첫 경주이기 때문에 또 주로 파악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절대 무리할 필요는 없는 경주입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지만은 혼존도가 높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리할 필요가 없는 제 1경주입니다. 가장 세게 보고 있는 마필은 8번 메타블레이드를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제 2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역시 뭐 이렇게 2경주가 됐고요. 1경주보다는 좀 더 혼돈도가 높습니다. 이번 경주가 좀 검증이 필요한 마필도 많이 있겠고, 특히 키를 쥐고 있는 마필이 이 마필입니다. 6번 주몽천하. 저는 여러분들께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1, 2경주는 오늘 여러분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오늘 3경주가 첫 승부로 준비되어 있는데, 1, 2경주는 좀 무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1, 2경주. 그만큼 좀 난해한 경주가 많이 있고, 살펴볼 부분도 많은데 뚜렷하게 확신 있게 들어가기에는 약간 좀 밋밋합니다. 마필들이. 이번에 이경주는 6번 주몽천하가 나름대로 중심에 세워둘 수 있는 마필입니다. 기본적으로 뭐 기록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었었고요. 그리고 최근에 경주 내용도 좋은데 이게 중요한 거는 결론은 딱 하나죠. 골마겸기에 따른 여파가 12월 말일까지 일단 있었습니다. 그리고 14주 만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현장 상태를 확인해 봐줘야 되는 마필입니다. 6번 마필 주몽천하가 그렇고요. 데뷔전에 많은 신예 마필 중에서는 5번 테마탄생이 기본기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 마필이 초반에 순발력이 빠르진 않지만은 기본적으로 스피드는 양호한 그런 모습이고요. 그러니까는 발주가 빠르지는 않은데 출발 이후에 붙어주는 스피드감은 좋습니다. 그리고 뒷심의 경쟁력은 신예 마필 쪽으로는 상당히 잘 갖춰진 마필입니다. 저는 이번 경기 6번 마필이 골마겸기가 있다라면은 상대적으로 믿을 수 있는 마필은 5번 쪽입니다. 테마탄생. 이 마필을 가장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5번 마필. 그리고 10번 투혼특급 같은 경우에는 전형적인 추입 형황의 마필. 그러니까 뭐 이 마필은 거리가 좀 짧으면 안 되고 종반에 만약에 추입의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올라올 마필은 딱 이 마필입니다. 1번 투혼특급. 그리고 이제 내치 있는 말 1번 라운홀리데라는 마필인데 항상 뭐랄까 조금은 밋밋하죠. 그러니까는 10월 16일 날 강편성에서 이 마필이 종반에 올라오는 추임력은 좋았던 모습이었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뭐 뚜렷하게 또 걸음이 상대를 압도할 정도의 탄력감은 아니었습니다. 게다가 거리는 1200m 레이스. 그냥 딱 이 정도의 수준입니다. 이 마필. 그래서 이번에 이경주를 한번 정리해 본다라면은 저는 5번 테마 탄생을 일단은 강하게 믿습니다. 뭐 신마 승부가 강한 25조 마방에 또 마필이라는 점도 눈에 띄고요. 기본기가 좋기 때문에 일단 5번 마필을 먼저 믿을 수 있고요. 여기에 6번이 이상만 없다라면 한 방이죠. 이건 한 방만권 인정할 수 있겠고 안고 한다라면은
바로 10번 투혼 특급, 여기에 1번 나온홀리데이, 2대의 마필이 가능권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절대 무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주는 좀 소액으로 즐기시면서 관망하는 것도 나름대로 전략이고, 좀 뭐랄까, 기회가 왔을 때 그럴 때 좀 과감하게 굳이 이렇게 난해한 경주에 제가 볼 때는 크게 투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3경주가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이기 때문에 3경주 한번 여러분께 자신있게 한번 추천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2경주까지는 일단 주로 파악에 주안점을 둘 수 있는 그런 예상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3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200m 레이스. 여러분들 이번 경주는 한번 승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전반부에 준비된 경주 중에 노릴 수 있는 마필도 있고요. 정말 이 편성일까는 또 현재 시점이라면은 12시 35분인데 1, 2경주를 통해서 충분히 주로 파악도 가능한 시점이고 노릴 수 있는 마필이 있습니다. 3경주 강하게 한번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기로 보고 있는 마필이 2번, 4번, 6번, 7번이죠. 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번 경주의 주요 인기 마필들은 소위 말해서 다 고만고만하다. 정말 다 고만고만한 마필 간의 경쟁입니다. 이번 경주 아르고 무적 같은 경우에도 다습줄에 1분 15초 8이라면은 정상적인 주로로 환산했을 때는 1분 16초대 중후반 정도가 되겠죠. 그 정도의 마필이고, 유니콘 킹덤 마찬가지입니다. 직전에 1200m 레이스를 치렀는데 그렇게 위력적인 거는 아니었고요. 다습줄에 1분 17초대의 기록. 6번 슈프림 스타, 그나마 이 마필이 좀 낫죠. 최근에 꾸준하게 성장 중에 있는 그런 모습이고 내용도 상당히 좋습니다. 기록적인 측면만 놓고 보더라도 추천하는 마필 중에 가장 안정된 기록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이 그나마 슈프림 스타입니다. 인기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가장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전력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7번 포에이스 꾸준하죠. 그런데 직전에 1200 1분 18초 플랫의 기록은 상당히 좀 미흡해 보이고,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이 마필이 최근에 파행기가 완벽하게 사라졌습니다. 그러니까는 공백 기후에는 건강 상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나은 걸음을 기대해 볼 수 있는 마필이 포에이스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기 마필을 살펴봤는데 하나같이 다 고만고만합니다. 그나마 6번 마필이 좀 나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르고 무적이라든가 2번 마필, 4번 유니콘 킹덤, 외곽에는 7번 포에이스, 정말 다 고만고만합니다. 어떤 마필 하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는 그런 마필들이 없는 편성이고요. 그래서 자, 이 편성에서는 필히 주목할 마필이 저에 따른 누림수입니다. 바로 9번 드림스카이입니다. 드림스카이 같은 경우에는 조금 우여곡절이 좀 있었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35조 마방에, 그러니까는 신마 승부가 약한 35조 마방의 마필 중에서는 그나마 기대치가 분명히 있는 마필입니다. 저 마필이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보실까요, 여러분들? 드림스카이라는 마필이 데뷔전 때 5등, 그리고 두 번째 경기 3등을 했었죠. 말씀드렸지만은 35조 마방은 신마 승부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31번의 신마를 데뷔를 시켜서 단 한 번의 입상의 경험이 없고요. 그랬던 마필이 이제 3전째 만에 이 마필이 준우승을 합니다. 이거는 35조 마방의 마필 치고는 빠르게 승부를 한 거고, 그리고 대상경 주전했고요. 그 경주가 이때였죠. 10월 2일 대성경 출전했고, 그 다음에 11월 달에 일반 경주, 이때 주행 불량 때문에 재검을 받고 나왔는데, 제가 노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미 앞선에 1000m에 1분 00초 9대를 끊었던 마필, 1분 01초 3을 끊었던 마필입니다. 선행도 되고 선입도 되고 추입도 되는 마필인데 능력상 이 마필은 저는 믿음이 강합니다. 그리고 이때 주행 불량의 주임사를 받았을 때는 역시 전혀 걸음이 문제가 없었고요. 35조 마방의 조인권 교수의 기승인데 이 인연은 정말 오래된 인연입니다. 예전에 임채덕 조교사가 조교보로 활동을 했을 때, 그러니까 51조 마방에 활동을 했을 때부터 그때 조인권 교수가 거의 적임 교수였죠. 조인권 교수가 활동을 했을 때. 그래서 이제 여러모로 일단은 이번 경주 35조 마방의 조인권 교수의 조합은 올해 이제 조인권 교수가 부경에서 또 서울로 활동 무대로 옮겼는데 항상 여러분들 조심스럽게 지켜봐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는 승부가 걸린 마필 쪽에 많이 기승을 시킬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중요한 거는 드림스카이의 능력이 뒷받침이 된다.
뒷받침이 되고, 이번 경주는 편성을 놓고 봤을 때는 충분히 이마필에 승부를 했을 때 해볼 만한 편성입니다. 그래서 마방의 승부지까지 느껴지고요. 자, 이거는 뭐 마주한테 한번 상금을 한번 안겨주겠다라는 의지가 너무 강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제가 이번 경주 승부를 준비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9번 드림스카이입니다. 자, 이렇게 기다리면 기회가 옵니다. 이 9번 드림스카이도 제가 그동안에 계속 째고 있었다가 드디어 이번 경주에 저는 찬스로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마필이 9번 드림스카이입니다. 이번 3경주 오늘 첫 번째 승부처고, 뭐 2회 마필들은 고만고만합니다만 역시 뭐 가장 유력한 마필이 6번 슈프림스타로 보여지는데, 어차피 9번 마필이 배당의 메리트가 좀 좋기 때문에 현장에서 정말 좀 더 확신 있게 여러분께 한번 추천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된 첫 번째 승부처는 제 3경주입니다. 4경주입니다. 국산마 6등급 1400m 레이스. 자, 이 편성도 좀 그렇습니다. 이게 6등급에서 그나마 뭐 센 편성이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고만고만한 마필, 좀 약편성으로 보여지는데, 그런데 또 중요한 거는 1400m 레이스. 1200, 1300도 검증이 안 된 마필이 대부분인데 1400이다? 고민스럽죠. 그런데 이런 거리라면은 수위 안 되는 마필들은 아예 안 됩니다. 아예 안 되고요. 그래서 저는 3대의 마필이 좀 더 믿음을 좀 가져볼 수 있는 전력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경주. 먼저 말이 5번 베스트 플랜입니다. 베스트 플랜 같은 경우는 최근에 내용 자체가 나쁘지가 않죠. 이 마필이 그동안에는 뭐랄까 좀 구전염에 좀 여파도 좀 있었었고, 이때였죠. 11월 26일. 일단은 훈련 강도가 좀 약했습니다. 약했는데 직전 경주 1월 8일을 기점으로 이 마필이 훈련 강도 높였고요. 이번 경주는 더욱더 스포를 높이면서 스포 5바퀴를 돌렸죠. 더욱더 강도 높게 준비를 하고 나온 마필이 5번 베스트 플랜입니다. 그러니까 뭐 소위 이런 겁니다. 이 편성에서는 가장 믿을 수 있는 마필 5번 마필이죠. 정말 편성의 이점이 정말 유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마필이 5번이고요. 기본적인 전적표상의 성적만 놓고 본다면, 또는 잠재력만 놓고 본다면은 5세 마필이긴 한데 이 6번 골드카이저가 최근에 지원 F 타임이 거의 13초대 초반, 그리고 거의 최적의 능력 발휘는 아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이 꾸준히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번 경주 약편성에 최근에 걸음이 좋고 뒷신발이 강점이 있다. 거리는 1400이다. 금상첨화의 여건인데, 이게 제가 두 가지로 봅니다. 일단은 3조 마방의 김태훈 기수가 승부가 안 됩니다. 10번 타서 단 한 번의 승부가 안 됐고요. 그리고 직전에 경기를 치료한 다음에 이마필이 파인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또 훈련 강도가 많이 약해졌습니다. 이때보다는 훈련이 많이 약해졌죠. 그래서 저는 이마필을 덜 봅니다. 편성이 되고 상대가 약해도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달리기를 하는데 다리가 아픈 달리기 선수가 100% 능력 발휘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죠. 그래서 6번 골드카이저는 여건은 좋지만은 그렇게 썩 최근의 흐름이라든가 병력 이슈를 놓고 본다면, 또는 기승기수의 그런 마방의 승부지를 놓고 봤을 때 제가 볼 때는 크게 믿음이 가는 마필은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2뒤의 마필 제가 간명하게 들어간다 말씀드렸죠. 바로 이 장흥 클래스. 장흥 클래스도 그동안의 실전 경험은 많지는 않습니다. 딱 2번의 경주 경험이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은 데뷔전 때도 그랬었고 직전에도 그랬었고, 전개가 데뷔전 때 12번 게이트, 직전에 7번 게이트, 전개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계속 외곽 전개였고요. 물론 초반에 빠른 마필은 아닙니다. 빠른 마필은 아닌데 반면에 뒷심은 상당히 여력이 남았던 걸음이었고요. 데뷔전 때도 여력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뭐 초반에 약점이 좀 있긴 한데 거세까지 했고 나름대로 변화를 시도한 바 있고요. 그리고 훈련 강도와 출발 연습 공을 많이 들였죠. 출발 연습이 무려 3일에 걸쳐서 출발 연습을 시행을 했고, 게다가 강도 높게 훈련을 시행을 했고, 거리는 1400. 뒷신발이 강점이 있는 마필. 병력 이슈 없습니다. 12월 초에 거세를 했기 때문에 체중도 어느 정도 일정 부분 회복이 됐을 것으로 저로서는 예측이 됩니다. 일단은 현장에서 한번 봐야 되겠지만 1번 장흥 클래스는 능력상 경쟁력은 충분한 마필, 여러분께 추천을 드릴 수 있고요. 4번 퀵실버입니다. 이 마필이
현재 공백기를 가졌는데 예전에 퀵실버 같은 경우에는 선행력이 좋았죠. 근데 뒷심이 이마필이 완성도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는 순발력이 좋은 모습을 보인 반면에 뒷심에서 약점을 보였던 마필이 4번이었고요. 그런데 현재 27주 만에 나오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마필이 뒷심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적어놨냐면 기록이 다소 늦은 편이지만은 걸음만 보면은 분명히 좋아진 모습이다. 거리가 주어지면은 유리할 것이다. 공교롭게도 이번 경주 거리가 1400m에 있습니다. 게다가 이 마필은 4번의 실전경밖에 없는데 4세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신의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완성도가 남다르죠. 편성이 약하고 뒷심이 보강이 됐다. 뭐 이전의 경주를 찍어봤을 때는 기습적으로 앞선 공략까지 가능해 보이고요. 최근에 33조 마방의 가장 승부가 잘 되는 기수는 역시 문성혁 기수입니다. 뭐 박태종 기수, 김태 기수 여러 기수가 있지만은 문성혁 기수가 그래도 역시 최근에는 33조 마방의 맞비례 정말 강력하게 승부가 되는 기수입니다. 그래서 이 편성을 놓고 봤을 때 퀵실버도 종반에 승부가 수 있는 맞필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4경주로 한번 정리해 본다면 2회 맞필은 이제 8번 원더풀 TG가 아주 강력하게 인기를 모을 텐데 글쎄 이 마필 좀 우라가 좀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는 12월 3일 경주 같은 경우에는 내용이 상당히 좋았었죠. 그런데 직전에 전개가 거의 최적이었는데 1300을 1분 25초 때 뛰었습니다. 인기순위 2위 마필이 5위에 그쳤고요. 그러니까는 12월 3일과 1월 8일의 경주를 비교해봤을 때는 거리가 좀 틀렸고 거리가 100m 늘어났죠. 그리고 주로가 좀 무거웠습니다. 5줄에서 양호한 주로. 그러니까는 이마필의 현재 능력을 놓고 봤을 때 이때 준우승을 하긴 했는데 거의 뭐 주로의 이점 속에 그냥 선입전개 펼치면서 그냥 버티는 수준의 거림이었다면은 직전에는 1300이 좀 버거워하는 모습이었고요. 현재 서울 과천 같은 경우에는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주로가 상당히 저로서는 무거울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주로가. 그래서 거리는 1400. 게다가 부담 중량은 현재 안토니오 기수의 교체 56이면은 이마필 인기순위 1인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이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상당히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마필은 좀 더 뒤로 미루면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4경주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인기 마필 주선 5번 베스트 플랜 가장 안정된 전력으로 보여주고요. 3뒤의 마필입니다. 5번, 1번, 4번을 저는 인정합니다. 5번, 1번, 4번 3뒤의 마필이 가장 이렇게 보이고 강력한 대항마는 역시 8번 원더풀 TG인데 실질적으로 이 마필은 인기순위 1위 인기순위에 대비해서는 그다지 크게 메리트는 없습니다. 필이 1400은 검증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5번, 1번, 4번을 중심으로 여러분께 추천드릴 수 있는 4경주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5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300m 레이스. 오늘 편성이 정말 좀 애매하네요. 그렇다고 해서 이게 연이어서 고배당이 막 속출할 수 있는 그런 또 편성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저배당으로 정말 이거밖에 없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경주도 참 애매합니다. 정말 이 5경주는 제가 시간을 좀 덜 투자한 것도 아니고 이번 경주를 제가 포기한 것도 아니고요. 일단은 최종 선택은 제가 현재에서 합니다. 5경주. 그만큼 정말 이번 경주는 거의 그러니까 추천하는 마필 간에 거의 능력차가 엇비슷하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 마필들이 뭐 병력이라든가 또는 거리 때문에 또는 마방의 훈련 강도, 기승기수 역량에 따른 승부 의지 이런 부분 때문에 한두씩 지워야 되는데 뚜렷하게 또 그런 마필도 없습니다. 신기하죠? 그러니까는 구분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현재로서는 선행력 마필 또는 추입형 마필 또는 최근에 어떤 상대와 대결을 펼치면서 그 어떤 성적을 냈는지 이런 부분에서 그나마 좀 더 우위로 가려낼 수 있는 그런 경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 차이는 좀 미흡해 보이고 경미합니다. 그래서 현장 상태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5경주 그래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말이 3번 시크릿 플레이. 정말 이 마필이 제가 기대했던 것만큼 꾸준하게 뛰었다면 이번 경주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정말 이거는 뭐 3번, 8번에 한 방 때리고 그냥 뭐 3번, 2번, 6번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 경주인데 저는 솔직히 이 시크릿 플레이라는 마필 데뷔한 후에 이 마필이 딱 5번 뛰어서 우승 1번이었죠. 제가 이 마필을 정말
작년부터 올해까지 본 신마들 중에 가장 높게 평가를 했을 것입니다. 이 마필은 지난해 5월달에 주임사를 치르고 6월달에 데뷔전을 치르는 마필인데 그 정도로 이 마필의 주임사 때 걸음이 너무 좋았습니다. 단 초반에 약점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 그거는 어차피 제가 경주를 진행하면 할수록 평가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고 이 마필의 잠재력과 향후 기대치 이 평가 점수가 어마무시하게 높았습니다. 그야말로 완성도 자체가 남달랐다라고 표현을 쓰는데 걸음도 좋았었죠. 8월 달에도 지원 F타임이 11초대 포화주르긴 했습니다만 정말 어마무시하게 날아들어왔고 10월 16일 13초 1 그리고 나서 딱 4전째 경주에 이 마필이 우승을 시원하게 했는데 이 강편성이었죠. 6등급에 역시 제가 보는 게 맞았다 라고 했었는데 물론 직전에는 승급전이긴 했습니다만 생각 외로 그렇게 전개상에 불리한 점은 없었는데 생각외로 걸음이 썩 그렇게 좋지가 않았습니다. 물론 이제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거의 뭐 고만고만하기 때문에 그나마 이제 뭐 3번 마필을 인기 마필로 팔리는 이유도 저로서는 인정이 되고요. 또한 그 누구보다도 이 마필은 데뷔하기 전에 제가 세게 인정을 했던 마필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마음도 가고 인정은 되는데 저는 솔직히 직전 경주를 인정할 수가 없습니다. 이 마필이 제가 평가했던 능력이라면 이때는 시원하게 들어왔어야 됩니다. 이때는 그래서 좀 고민스러운 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다만 이제 뭐 최근에 병력 이슈는 없네요. 예전에 데뷔할 당시는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골마 경기가 좀 있었는데 최근에는 완벽하게 사라진 모습이라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자 그렇습니다. 이 마필은 분명히 잠재력은 있습니다.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인기 마필이 말이에요. 6번 베스트선과 8번 스마트 파워도 인기로 모으죠. 베스트선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스타트가 좋은 마필입니다. 이미 뭐 1300m까지 강편성에서도 나름대로 가능성을 보인 바 있고요. 충분히 높게 평가될 수 있는 그런 전력이고 여기에 말이 이제 8번 스마트 파워라는 마필 제가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서는 그래도 가장 안정적이다라고 평가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일단은 뭐 직전 경주는 전개가 좀 많이 아쉬웠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타임만 놓고 봤을 때 꾸준하게 S1F 타임이 13초대, 후반에 G1F 타임도 13초대, 13초대, 12초대. 이때는 건조한 주치고는 걸음이 어마무시하게 좋았죠. 이때도 좋았습니다. 1700, 14초 1, 13초 2의 종반 타임, 39초대 사활용 타임. 그리고 직전에는 전개가 불리했다. 편성도 강했었고요. 그래서 이런 흐름을 놓고 봤을 때 이번 경주의 8번 스마트 파워는 인기 마필 중에 제가 가장 높게 평가를 합니다. 8번 마필. 그리고 뭐 이외의 마필들은 앞선에 설명드렸던 6번 베스트 선 그리고 3번 시크릿 플레이 그리고 능력 대비 저평가를 받지만은 여전히 5등급 부분에서는 절대 뺄 수 없는 마필이 대천뷰티입니다. 대천뷰티. 그에 따른 능력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마필도 최근에는 직전에만 경주 내용이 좀 부진했을 뿐이지 최근의 경주 내용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때도 편성이 강했었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8번을 축으로 6번, 1번, 3번인데 이외의 마필을 한번 간단하게 본다면 4번 마에스트로 4번 마필 최근에 이 마필이 뒷심이 12초대를 형성할 정도로 나쁘지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외곽의 치버 월드킹맨 분명히 잠재력은 있어 보이는 마필이죠. 누키스텍스 대상 경주 때 4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농협 중앙회 장배 때 부진했다가 직전에 한 템포 쉬어갔는데 뭐 이번에는 승부는 필연으로 보여집니다. 7번 마필. 그리고 또 외곽의 12번 더 파이팅. 이 마필도 8월 20일 경주 9월 24일 경주 그리고 공백기를 거치면서 이번에는 8주만에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훈련 강도가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름을 기점으로 딱 2번에 3번의 경주밖에 안 뛰었던 마필. 그런데 이 8월 달의 경주와 9월 달의 경주가 내용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이 마필이 결코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경주를 고민했던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드렸죠. 제가 이거는 성의가 없는 것도 아니고 시간을 제가 투자를 안 한 것도 아닙니다. 보면 볼수록 정말 그 갭 차이가 전개를 예측해봐도 그렇고 마필의 기본적인 능력평가는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질병 있는 마필 다 빼버리고 승부기수 안탄 마필 다 빼버린다고 해도 정말 이게 거의 능력차가 크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경주 같은 경우에는 터지려면 또 크게 터집니다.
그래서 현장 상태를 좀 꼼꼼하게 보셔야 되고요. 그래도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압축해 드려야 되겠죠. 이렇게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스마트 파워를 김원현이 추구를 해서 가장 저로서는 유력하다고 봅니다. 8번이 6번, 3번, 1번, 여기 12번. 저는 이 마필을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뭐 주로상의 변수가 없고 다 상태가 좋다라면은 그래도 이 마필들이 그나마 좀 많이 앞서 있다. 그나마 좀 앞서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요. 8번 축에 6번, 3번, 1번, 12번입니다. 그리고 이외의 마필들은 4번과 7번도 안 되는 마필 아니다. 뭐 솔직히 제가 여러분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아사모사 해도 여러분들 이번에는 8번 축에 6번, 3번, 1번 12만 보십시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은 저는 뭐 솔직하게 정말 이 경주가 그렇습니다. 거의 능력차가 거의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염두에 두시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던 이유는 제가 추천드리는 마번 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4번을 보셨다면 저는 놓고 가는 거 박수 칩니다.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7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외의 마필은 제가 만료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내에서는 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현장 상태에 따라서는 충분히 희비가 갈릴 수 있는 그런 경주로 보여집니다. 저로서는 일단 현재로서는 8번 축에 3번, 6번, 1번, 12번 이렇게 4대의 맞빌이 여건상 능력상 좀 더 우위에 있다라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입니다. 국산마 5등급 1200m 레이스 난해한 경주가 있는 반면에 정말 자신있게 또 이렇게 또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경주가 또 준비가 되어 있죠. 그래서 모든 경주 이렇게 뭐 촉박하게 그러니까는 너무 이렇게 쫓아갈 필요는 없겠고 항상 여유롭게 계획대로 준비한 대로 노리는 경주는 좀 더 강하게 혼전 경주는 좀 더 약하게 이렇게 강약을 조절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6경주로 예고를 드렸던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두 번째 3경주에서 두 번째 승부처가 제 6경주입니다. 항상 제가 승부로 가져가는 이유가 저배당 경주 같은 경우에는 확신이 있을 때 그러니까는 여러 상대 마필과 견져봤을 때는 좀 사이즈가 좀 많이 앞서 있다. 정말 이거는 경마에 변수가 많지만은 그걸 감안하더라도 그냥 끝날 가능성이 높다 라고 하는 경주와 또는 인기 마필 대비 능력을 앞서 있는데 인기 순위에 좀 밀려있는 마필 이런 경주 정말 좋아합니다. 시모군은 이런 경주를 정말 많이 좋아하고요. 자 이번 경주 인기 마필이 1번, 7번, 11번입니다. 1번 톱 포지션은 최근에 꾸준하게 힘이 차고 있죠. 그러니까는 성장 중에 있는 마필이고 다만 이제 4세 마필 앞말입니다. 글쎄요. 그러나 제가 볼 때는 직전에 이 편성이 5등급에서는 강편성이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뭐 그 능력을 인정해 줍니다. 톱 포지션 이변의 주역이었지만은 이거는 자력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바닥을 키웠던 마필이 한순간에 잘 뛰었던 게 아니라 꾸준하게 변화를 보였던 모습이었죠. 그리고 직전에 강편성에서 준우승을 했다. 추임력, 걸음, 애록도 좋았었고요. 일단은 인정입니다. 1번 마필. 그리고 7번 희망가득. 희망가득도 5등급에 승급한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경주만에 3등을 기록을 했는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경주 분량주로를 감안하더라도 기록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다비드 기수는 3번의 기수에서 2번의 준우승. 그리고 다비드 기수가 34조 마방의 마필을 계승했을 때 의지가 승부지가 상당히 강합니다. 호흡이 상당히 좋고요. 인정을 합니다. 예전에 선행 1변도였다면 직전에는 선입전개로 그래도 끈끈하게 3위의 성적은 나름대로 좀 고무적이죠. 분량주로의 이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인정을 하고요. 그리고 외곽에는 11번 한강질주라는 마필. 한강질주도 나쁘지 않습니다. 6등급에 우승을 했고 직전에 승급전 강편성의 톱 포지션과 대결을 펼치면서 4등에 그쳤는데 역시 뭐 나쁘진 않죠. 다만 여러분들 이해 보셨겠지만은 이 3대의 마필의 특징들이 1번, 7번, 11번이 현재 인기를 주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마필들이 하나같이 직전의 경주가 잘 뛰었지만은 승급 이후에 얼마 경험이 없었던 경주였죠. 한강질주도 직전에 승급전이었습니다. 그리고 희망가득도 승급한 다음에 두 번째 경주만에 변화를 그나마 보여줬고요. 톱 포지션도 직전이 승급전이었죠. 그러면 이 마필들이 과연 이제 5등급에서 검증된 전력일까? 라고 생각해 보셔야 되고
제가 누리는 마필 한번 비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9번 천리총입니다. 일단은 뭐 천리총은 직전에 7번 게이트 전개가 상당히 꼬였습니다. 분명히 최적의 전개는 아니었고요. 그에 따른 입상 실패 요인이 있었고 12월 4일 같은 경우에는 편성이 정말 상당히 강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그 전경주였죠. 또는 이전에 이 마필은 5등급에서는 이미 충분한 경험을 엄청 많이 쌓았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6월달이었죠. 지난해 6월달에 5등급 레이스 4등, 그 다음에 7월달에 3등, 그리고 10월달에 강편성에 준우승했던 마필.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상대 마필과 견져봤을 때 이게 상대 마필들은 이제가 성장을 해가지고 또는 최근에 힘이 차가지고 나름대로는 5등급에 이제 갓 적응 중인 과정인 반면에 천리총은 이미 현급에서는 강편성에서 이미 준우승의 성적이 있는 마필입니다. 그리고 또한 최근에 이 마필 컨디션이 폼이 떨어졌느냐? 아닙니다. 직전에 전개가 불렸던 모습이었고요. 이번 경주 55의 부담 중량이면 충분히 승부가 될 수 있는 마필이 9번 천리총입니다. 9번 마필. 그래서 항상 인기 마필들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고 노리는 마필 또는 인기 수준이 좀 밀려있지만 이 마필이 과연 인기 마필과 비교해봤을 때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것인가? 이걸 한번 비교해 본다라면은 이렇게 또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번 경주에 누리는 마필은 바로 9번 천리총입니다. 자, 이렇게 보병 마필을 축으로 딱 인정이 된다라면은 좀 더 간명하게 압축이 되죠. 저는 9번 마필을 기본적인 중심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1번 마필, 7번, 10번이고 뭐 가장 유력한 한 마리를 저한테 질문하신다면 저는 7번입니다. 9번을 줄여서 7번을 가장 유력하게 보고요. 그리고 1번, 10번 등등등 뭐 11번 마필 뭐 이런 마필들 8번 이거는 뭐 다 차선책인데 일단은 중심에는 9번 축에 7번 1번 10번 이렇게 추천을 드릴 수 있는 6경주입니다. 자, 오늘 준비된 두 번째 승부처. 특히 승부가 중요한 게 7경주가 오늘 첫 번째 A급입니다. 그래서 이번 6경주 적주를 하고 또 부경력만 6경주도 미리 예고되지만 승부처이기 때문에 이렇게 3연타로 한번 승부를 한번 기분 좋게 임할 수 있도록 적중으로 보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6경주 두 번째 승부처입니다. 7경주입니다. 국산마 4등급 1200m 레이스. 저는 오늘 정말 모든 경주를 포기를 해도 7경주, 11경주는 절대 포기를 못합니다. 10경주까지 해서 이 세 번의 경주는 오늘은 정말 죽어도 포기를 못합니다. 그만큼 이 7경주 저는 저한테 정말 제대로 걸린 경주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자, 7경주는 오늘 A급 메인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인기를 주도하고 있는 마필은 이제 7번 두손 판타스틱. 최근에 나름대로 이제 4등급에서는 꾸준한 모습이란데, 그냥 꾸준한 정도? 그렇게 또 임팩트 있는 그런 활약은 아니었습니다. 뭐 인기 순위 대비해서는 계속 인기를 모으는 과정이긴 한데, 걸음의 여력이 뭐 월등했다거나 상대를 압도할 수 있었던 그런 폭발적인 순발력 아니면 뒷심, 뭔가 좀 인기 순위 대비해서는 조금은 아쉬운 그런 마필 중에 한 마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 외곽에는 12번 세네파 어플. 일단 뭐 이 마필은 최근에 특히 직전 경주는 두손 판타스틱을 이겼기 때문에, 또는 11호 로이 같은 경우에는 또 초토마도 이겼죠. 근데 이 마필도 약간의 좀 우라가 좀 있긴 합니다. 꾸준하지를 못하고 이때도 인기 순위 1위였는데 빠졌고요. 그리고 이제 인기를 모으는 마필이 이제 8번 마필 라온 포레스트. 얼핏 보면은 엄청나게 팔리겠죠. 또 라온 시리즈에다가 이때 기록이 워낙 좋았었기 때문에, 또 이때도 기록이 좋았었고 나쁘지 않았었죠. 그래서 어마무시하게 많이 팔릴 텐데, 직전 경주에 일단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어떤 점이었냐면은 가장 중요한 건 거리. 그러니까 이전에 1200m 레이스에서 뛰었다가 직전에는 1700의 거리를 뛰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이전에는 5등급 레이스에서 뛰었다가 직전에 승급전이었죠. 4등급 강편성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번 경주는 거리가 줄어들긴 했는데 중요한 거는 여전히 4등급 레이스라는 점입니다. 제가 뭐 이마필이 안 된다는 게 아니라 역시 이마필 또한 아직은 4등급에서는 검증 단계에 놓여있는 그런 전리되고요. 8번 마필.
제가 A급 메인, 전반부 첫 번째 A급 승부라 말씀드렸죠. 정말 절대 놓쳐서는 안 되는 마필이 두 마리입니다. 이번 경주에 9번 다이아키, 10번 9억 마리입니다. 이 뒤에 마필은 제가 이번 경주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인정할 수 있는 4등급의 강자급들입니다. 이미 누차 강한 상대와 대결을 펼쳤음에도 불구하고 나름대로 경쟁력을 보였던 마필. 그러니까는 제가 여러분께 그냥 암묵적으로 강요를 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는 심호군이 센 말입니다라고 했던 마필은 정말 센 말입니다. 제가 그냥 능력을, 저는 가장 중요시하는 게 능력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좀 책임감 있게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센 말이라는 거는 정말 센 마필이고, 특히 9번 다이아키라든가 10번 9억 말은 현급에서는 거의 강자급입니다. 엄청나게 센 마필들이고요. 그런데 이 뒤의 마필이 희비가 좀 갈리는 게, 9억 말이 12월 20일이었죠. 이 경주를 치르는 다음에 파행기 12월 22일 관절염, 그리고 보니까는 훈련이 너무너무 약합니다. 물론 10월 8일 경주 같은 경우에도 훈련이 거의 없었죠. 제가 말하는 훈련은 습보입니다. 습보 훈련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준우승을 했던 걸로 모습이었기 때문에 현장에서 제가 한번 지켜보겠지만 일단은 이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네요. 9억 마리한 마필, 실질적으로 제가 이 뒤에 마필 세게 본다 말씀드렸죠. 능력은 9억 마리 좀 더 셉니다. 다이아키보다는. 근데 이 마필이 병력 이슈가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염두에 둘 수 있는 마필 다이아키죠. 다이아키는 크게 우려가 없습니다. 이미 4등급에서는 우승의 경험이 있고요. 그리고 5등, 4등, 5등, 4등. 그러니까 뭐랄까, 이 마필 같은 경우에는 두 손 판타스틱과 좀 비교가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잽도 안 됩니다. 이 마필의 사이즈와 이 마필의 사이즈는 잽도 안 되고, 특히 두 손 판타스틱은 최근 인기 순위 대비 성적이 계속 안 좋죠. 다이아키는 나이가 좀 많기 때문에 인기 순위 대비 성적이 나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 마필의 능력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겁니다. 9억만이라는 마필이 직전에 편성은 강했지만 이 마필이 인기 순위 꼴찌를 기록할 마필인가? 저한테는 땡큐죠. 정말 이거는 훈련만 정말 제대로 시행을 했고 병력만 없다면 그냥 놓고 때리면 되는데, 물론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때도 훈련이 없었던 과정 속에서 들어왔기 때문에 일단은 염두에 둡니다. 현재로서는 9번을 노리긴 합니다만 능력은 10번이 세다고 말씀드렸죠. 9번보다 오히려 더 센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마필을 현장에서 좀 더 꼼꼼하게 확인해 보겠고, 그래도 역시 10번이 생각보다는 조금은 안 좋다라 한다면 9번 그냥 당연하게 놓고 때려야 되겠죠. 10번이 좀 좋다, 10번 놓고 때립니다. 일단 이번 경기 키를 주고 있는 마필은 9번과 10번, 이 마필들이 A급 강승부처입니다. 강하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런 경주가 기회죠. 기회를 기다려야 되고, 기다리면은 잡아야 됩니다. 오늘 첫 번째 A급 승부처는 제7경기입니다. 8경주입니다. 외선마 4등급 1600m 레이스. 이거 연타로 터질 가능성 있습니다. 이번 경주 역시 연타로 터질 가능성이 분명히 있습니다. 쉽게 본다면 이제 이번 해피삭스 직전에 야무진 재수라는 마필한테 머리차 반마신을 졌죠. 그러니까 기록으로 봤을 때는 0.2초 차이가 났었던 것 같습니다. 0.2초. 그런데 직전 대비 1km밖에 늘지가 않았고요. 반면에 야무진 재수라는 마필은 직전에 우승을 했고, 그래서 3kg가 늘었습니다. 3kg의 부담 중량. 해피삭스가 부담 중량적인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좀 유리하죠. 왜냐면은 격차는 0.2초 차인데 1kg밖에 안 늘었고요. 그리고 야무진 재수는 2kg가 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께 항상 기본적인 그냥 논리로 봤을 때는 1kg 차이가 초로 따지면 3분의 1초입니다. 3분의 1초. 그리고 마신으로 따지면 2마신으로 보는데, 그러면 이제 2kg 차이가 났기 때문에 마신으로 따지면 4마신, 초로 따지면 거의 한 3분의 2초 정도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놓고 본다면 이제 4번 마필이 2번 마필보다는 부담적인 측면은 조금은 불리하다. 근데 이 뒤에 마필이 역시 이번에 인기 마필, 그에 따른 몫을
또는 능력발휘 기대해볼 수 있는 그런 전력들이고 5번 청담탱크 마찬가지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마필입니다. 단 2번, 4번, 5번에서 끝날 수 있는 경기냐? 객관적으로 봤을 때 물론 6번 마필도 팔리는데 저는 6번은 세게 보지는 않습니다. 이 마필이 7살짜리의 마필의 승급전이라면은 게다가 승급전에 55의 부담 중량? 감량을 못 받았습니다. 절대 저는 이 마필은 아예 보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이제 2번, 4번, 5번을 보는 게 맞는데 여기에 딱 한 마리가 걸립니다. 그 마필이 발의 9번 마이윈이라는 마필입니다. 마이윈이라는 마필. 이 마필은 그동안에 좀 과정이 좀 있긴 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마필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번에 나오는 마필 중에 가장 세게 볼 수 있는 마필 중에 한 마리입니다. 마이윈이라는 마필. 그런데 최근에는 출발 과정이 좀 아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의아스러운 게 일단 이전의 경주를 한번 지켜보면 마위는 이전에 이 마필이 선행력으로 1300까지 아주 상대를 압도했던 마필 1400도 이 마필이 거의 1분 28초 때 뛰었던 마필입니다. 마윈이라는 마필. 그런데 공백기를 거치고 최근에 두 번의 경주는 이 마필이 계속 약간의 늦발김인데 글쎄요. 이 9월 30일 주연 선택으로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 경주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과연 정말 이 마필이 컨디션이 안 좋아서 늦발을 하는 건지 아니면 출발은 괜찮은데 따라가는 건지 이 부분을 먼저 짚고 넘어가 줘야 됩니다. 자, 이때 경주가 9월 30일이었고요. 8번 게이트의 김용근 교수였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딱 보실 그 내용은 뭐냐면 오늘 이제 한번 뒷심까지 보겠습니다. 근데 8번 마필 스타트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스타트 8번 마필 밀지 않은 점을 감안해 봤을 때는 스타트가 이렇게 느린 모습은 아닙니다. 예전에 그런 폭발적인 선행력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뭐 중상위권에 붙어줄 수 있는 그런 스타트 능력을 보여주지 말고요. 여기서 이제 뒷심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죠. 뭐 외곽 크게 들어오고 종반에 추진을 가했을 때 그냥 밀고만 와도 쓱쓱 지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중요한 거는 최근에 두 번의 경주를 지켜봤을 때 이 마필이 다 늦발김입니다. 늦발김인데 여기서 또 팩트는 뭐냐면 마유인이 이때 GM사 때 모습도 그랬지만은 뒷심이 없는 마필이 아닙니다. 최근에 두 번의 경주 역시 늦발하는 과정 속에서 따라가면서 종반이 뒤늦게 여러 개 남았던 모습 두 번의 경주 다 그랬습니다. 거리는 1200이었죠. 그런데 이번 경주는 거리가 무려 1600입니다. 야무진제수와 해피삭스, 청남탱크가 뭐 4등급에서 상대를 압도한다? 그 정도의 능력만은 아닙니다. 이거는 뭐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 마윈이라는 마필이 능력은 월등하게 많이 앞서있고요. 늦발을 해도 거리가 1600m 레이스이기 때문에 최근에 보여줬던 그런 뒷심이라면은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종반의 승부가 됩니다. 그래서 이 외곽 그러니까 후반부에 9텐 11경주를 제가 승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정말 이 8경주까지는 또는 6, 7경주도 승부처죠. 정말 6, 7, 8, 9, 10, 11을 다 승부로 가져가기는 저 또한 부담스러웠기 때문에 또한 확인해 볼 부분도 있었고요. 그 부분이 이제 9번 마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마필의 능력 또는 최근에 보여줬던 뒷심, 이번의 거리, 상대 마필의 능력 이 모든 걸 놓고 봤을 때 마윈이라는 마필이 안 될 이유가 단 1도 없습니다. 저는 최근처럼 늦발을 해도 분명히 종반인 기회가 주어진다. 딱 힘을 실어드리기 위해서 딱 한 경주만 더 보겠습니다. 바로 직전 경제 종반의 뒷심만 보겠습니다. 직전에 7번 게이트였고요. 여전히 늦발을 합니다. 이 부분이 좀 고민스럽지만 거의 뭐 후미권에 혼자 나홀로 독주입니다. 그냥 그것도 후미권 최외곽 멀리 그냥 크게 돌면서. 그런데 이마필이 거의 꼴찌에 있다가 요 그림자죠. 요 그림자. 상당 부분 이마필이 격차를 좁힙니다. 그리고 끝날 때 걸음의 이력 자체는 엄청나게 좋습니다. 붙잡고 들어오죠. 그래서 저는 이 걸음이라면은 특히 이 편성 청담탱크 특히 이 7세마가 팔리는 그것도 55를 짊어지고 논스톱 위닝? 와, 이거는
해피삭스. 이 편성이라면은 야무진제수. 자, 이 편성이라면 이 마윈이 정말 두수 접어두고 뛰어도 제가 볼 때는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 9번 마필을 여러분께 자신있게 언급이 됩니다. 분명히 최근의 경주가 내용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제가 충분히 설명드렸죠. 능력 마필이고 예전엔 선익력 마필. 그런데 최근에는 출발에 그런 부침이 좀 있긴 한데 그 부분을 감안하더라도 능력은 역시 좋다. 이 편성이라면 충분히 주목할 마필이 바로 9번 마유인입니다. 여러분께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경제입니다. 국산마 4등급 1700m 레이스 별정 종료됐고요. 이제는 후반부에 9텐 11을 제가 승부를 마무리 지어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9경주, 10경주, 11경주. 자, 이번 이제 9경주는 현장에서 한번 배당을 한번 봐야 되겠지만은 저는 일단은 불안한 인기 맛빌 여러분께 설명드립니다. 그 맛빌 빼면서 한 방울 일단은 저는 인정합니다. 현재 국산마 4등급 레이스인데 제가 인정하는 맛빌은 승급전에 많은 두 마리입니다. 저는 정말 이 승급전에 많은 맛빌에 상당히 인색합니다. 평가가 좀 인색하고 냉정하게 판단을 하는데 이 골드라는 마필 그리고 위너이라는 마필 이 마필들이 최근의 경주력이 정말 이거는 뭐 그냥 좋은 게 아니라 예사롭지 않을 그런 걸음을 보여주고 있고요. 물론 이제 이 마필도 1700원 초도전입니다. 아마 1300, 1400에서 걸음의 이렇게 남았다고 해서 1400 무조건이다 라고 저로서는 생각하진 않습니다만 이번 경주의 흐름과 상대를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분명히 골드라너의 능력이 55면은 55의 부담력이라면 이거는 분명히 승부가 된다. 그만큼 최근의 경주력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좋았고요. 자, 여러분들 위너형이라는 마필 마찬가지죠. 위너형도 한때는 약간의 뭐랄까 좀 붙임은 좀 있긴 했는데 최근에 두 번의 경주의 뒷심을 보면 와 정말 어마무시합니다. 이 마필도 역시. 그리고 53.5의 부담 중에 승급전이 많은데 그 정도로 이번에는 기존에 있는 마필들보다는 승급전에 많은 그것도 뒷신발의 강점이 있는 바로 7번과 9번. 레이스 흐름 자체가 아주 빠르고 강하지가 않습니다. 이제 그나마 1번, 2번, 4번 정도가 내측에 자리를 잡고 레이스를 주도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마필들의 능력이 그다지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현장에서 한번 배당을 보겠지만은 현장 바람이 그렇게 시게 안 분다라면은 저는 일단 뭐 7번, 9번, 특히 7번을 축으로 해서 9번을 저는 좀 강하게 누립니다. 아마도 인기 순위는 현재 9번이 좀 더 많이 인기를 모으겠죠. 저는 이 골드라노의 능력을 예사롭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7번, 9번에 자신감이 있는 경주가 될 수 있겠고 반면에 이제 먼노 기수의 6번 슈퍼 액톤인데 상당히 불안합니다. 이 마필이 최근에는 어느 정도 훈련빨도 좀 있었고요. 그러니까 숫보를 4바퀴 돌리면서 그에 따른 훈련빨도 좀 있었는데 훈련이 너무 많이 약해졌습니다. 숫보 훈련이 단 한 바퀴도 없습니다. 이런 마필들은 여차없이 실전에서 검증이 됩니다. 나이는 6세 마필, 소위 준비가 안 된 모습입니다. 그래서 또는 또 인기를 모으고 있는 과정이죠. 6번 마필을 저로서는 일단은 저평합니다. 6번 마필. 자, 내측 4번 어메이징 위즈. 특히 2번 블랙 마스크가 마체는 좀 왜소하긴 한데 이번에 선행 찬스를 또 맞이했고요. 게다가 이 마필이 강단이 좋기 때문에 1700m까지는 충분히 소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전력입니다. 2번 마필. 그리고 4번 마필 관심 마필이고 1번은 제가 볼 때는 이전에 이 마필이 따라갔을 때 걸음이 정말 좋았었는데 이때 걸음이 좋았습니다. 좋았는데 굳이 직전에 선행을 나설 필요가 있었느냐? 물론 이제 빠른 마필이 없었기 때문에 선행을 나섰던 이유도 있었겠지만은 저는 그 전개가 좀 아쉬웠고 그런 시점에서 이번 경주 훈련이 좀 많이 약해졌습니다. 직전이 정말 좋았던 여건이었는데 그런 점에서 이 마필은 조금은 인기를 과하게 모은다면 불안하고 만약에 저평가를 받는다면 그래도 가능성 있는 마필입니다. 1번 마필. 자, 저는 이번 경주의 승부 경주의 중심은 말씀드렸듯이 7번입니다. 그리고 9번 마필. 승급을 하는 2뒤의 마필을 저는 세게 인정합니다. 그 정도의 사이즈를 인정하고요. 그리고 2번과 4번이고 상대적으로 이제 6번 슈퍼액토리나 마필은 저는 좀 저평을 합니다. 그리고 보병은 역시 1번 메이블레이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구경주로 승부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서울경마 준비됨. 네 번째 승부처는 7번 축을 해서 9번
일단은 이 뒤에 마필 한 방 유력하게 보고요. 4번, 2번, 여기에 1번 마필까지 염두에 두면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입니다. 외산마 3등급 1800m 레이스. 전반부에 제가 1, 2경주를 통해서 정말 상대를 압도하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뭐 또 실전 경험이 많은 것도 아니고 정말 고민스러웠다라면은 이 10경주는 눈이 좀 정화가 되네요. 정말 강한 마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센 마필 찾으면 됩니다. 핸디캡 경주 적절하고 핸디캡 적절하게 부여를 받았고 또는 1800m 레이스에서 능력 발휘가 가능한 마필, 외산마 3등급의 아주 강한 편성이 바로 이번 제 10경주입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센 마필만 찾으면 됩니다. 센 마필. 자, 그래서 이번 제 10경주도 역시 충분히 승부가 되고요. 저는 현장 변수가 없다라면은 뭐 압축 공략이 가능한 경주로 이번 경주를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자, 먼저 주목할 마필은 6번 럭키월드라는 마필입니다. 6번 럭키월드. 자, 이 마필은 지난 11월 13일이었죠. 대통령배 대상경주에서 정말 모든 걸 다 보여줬습니다. 이때 당시에 국사마 3등급 신분에 거의 뭐 상대 마필들은 국내 최강의 마필들이었죠. 위너스맨, 심장의 고던, 라운퍼스트, 장산레이저, 루킹것, 거의 뭐 흥행질주까지 자, 거의 뭐 1, 2등급 마필드가 대결을 펼친 겁니다. 그런데 전혀 쫄지 않고 걸음 자체가 상당히 좋았던 모습이었고요. 직전 경주에는 물론 이제 직전에는 3등급 레이스였기 때문에 이 마필이 무조건 이겨줬어야 되는데 솔직히 뭐 직전에도 편성은 약하진 않았었죠. 원평 코드에 더블 엣지,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대통령배 출전에 또 여파도 좀 있었고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걸음은 좋았다. 뭐 이번 경주는 여러모로 이 마필이 소위 말해서 이제 의지를 아낄 이유는 단 1도 없어 보입니다. 편성을 놓고 본다면은 물론 이제 단 한 가지는 유승환 기수가 그동안에 호흡을 맞췄었는데 유승환 기수가 이제 용왕보스 쪽에 계승을 하고 있다는 점, 요즘이 그나마 변수로 보여지긴 합니다만 최근에 신영철 기수가 여러분들 아시겠지만은 승부가 걸리면 정말 무섭습니다. 최근에 거의 서울에서 정말 문세영 기수 못지않게 믿음을 가져볼 수 있는 기수 중에 한 명입니다. 그만큼 자, 최근에 경주력이 정말 좋다. 그야말로 승부 걸린 마필 쪽에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다 라고 하는 기수가 신영철 기수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럭키월드가 대통령배 대상경주 치르고 난 다음에 한 템포 쉬어갔고 일단 뭐 직전에도 뭐 쉬어간 게 아니라 거리매력은 상당히 좋았습니다. 충분히 어쨌든 간에 직전의 경주는 이미 지나갔고요. 이번 경주 이 마필은 의지를 아낄 이유는 전혀 없다. 전혀 없고요. 능력도 인정할 수 있는 마필이 6번 럭키월드입니다. 6번 마필. 그러면 이제 상대적으로 유승환 기수가 계승한 용환보스. 제가 최근에 이 용환보스를 지켜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이게 57, 58을 짊어졌는데 물론 4등급 경기는 했습니다만 올라옵니다. 그것도 어마무시한 탄력으로 올라옵니다. 저는 이런 마필들은 승급전에 51을 짊어지면 이거는 무조건 승부되는 마필입니다. 용환보스 마필의 상태만 이상이 없다라면은 승부가 되는데 훈련 강도가 조금은 약해진 점이 눈에 띄긴 합니다. 현재에서 한번 확인해 보겠지만 일단은 마필의 능력은 충분히 뒷받침이 되고요. 용환보스. 그리고 이제 외곽의 좋은 관계. 아마도 제가 여러분들께 좋은 관계를 이때부터 이 자리에서 방송을 통해서 영상을 보여드리면서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설명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딱 그때부터였습니다. 좋은 관계가. 그때부터 계속 배당을 내고 들어오는데 이게 11월 26일 또 준우승을 했고 직전 경주는 우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무려 승급전입니다. 승급전. 자, 이 마필이 5세의 마필이죠. 거의 이제 전성기에 접어들었고요. 5세의 마필이 난데 최근에 경주를 지켜봤을 때는 거의 조시가 나 있다. 좋은 관계. 지난해 최고의 리딩 사이였죠. 우수한 자마를 많이 배쳐줬던 머스킨맨의 자마입니다. 그러니까 뭐 혈통적인 기대치도 분명히 주목할 마필 중에 한 마리고요. 자, 이외 마필도 이제 내측 1번 장산몬스터. 이 마필의 선행 가능성인데 저는 솔직히 선행보다는 앞선에 이제 럭키월드라든가 그리고 용암보스, 좋은 관계 이 마필들과 비교해 봤을 때 부담 중량이 근소하게나마 조금은 높아 보입니다. 이 장산몬스터가 이번에 10경주는 크게 배당이 나올 수 있는 승부처는 아닙니다. 그런데 워낙 능력 마필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게 변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소위 말해서 능력대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이 마필들이 의지를 아끼느냐? 절대 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10경주가 승부가 될 수 있는 그 이유가 분명한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자, 능력만의 접전입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일단은 럭키월드를 중심으로 해서 4번과 12번 마필, 여기 1번 마필을 대안으로 보는데 이 중에서 일단은 4번 마필이 훈련이 좀 많이 약해졌기 때문에 이 부분만 살펴본다면 이번 경주는 충분히 압축으로 승부가 될 수 있는 그런 경주입니다. 인기 마필 간의 접전이긴 합니다만 워낙 능력마 간의 경주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한수는 나올 것으로 예측됩니다. 거의 2배, 3배 이런 배당은 아닐 것으로 예측되고요. 충분히 승부를 한 다음에 마지막 11경주 A급까지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징검다리 승부를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0경주 예고를 되었던 승부처입니다. 11경주입니다. 1등급 1400m 레이스. 오늘 준비된 마지막 경주고 제가 이번 경주를 한번 시원하게 한번 승부를 봅니다. 어떻게 A급으로 한번 시원하게 승부를 보겠습니다. 시원하다는 건 뭐냐면 배당이 좋다는 뜻이 되겠죠. 배당이 상당히 좋은 경주입니다. 이번 경주. 자, 먼저 주요 인기 마필을 본다면 이제 8번, 3번, 10번이죠. 3번 마이티고, 여기에 8번 나운탐맨, 그리고 10번 레전드데이, 그리고 9번 왕복꽃도 직전에 이변의 주역이었죠. 다만 이 마필은 꺾고 들어갑니다. 왕복꽃은 7세의 마필이고 직전 대비 훈련이 워낙 약해졌고요. 이유가 직전에 경주 출근한 다음에 파인기가 좀 있습니다. 이 마필은 안됩니다. 7살짜리 마필이 이 정도의 준비 과정으로 승부를 한다? 안됩니다. 이 마필은 삭제를 하고 들어갑니다. 왕복꽃 삭제를 하고 들어갈 수 있겠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목할 마필들이 3번, 8번, 10번입니다. 여기서 또 흥미로운 게 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들의 이해를 좀 돕기 편하게 위해서 제가 설명드리는 건데, 마이티고와 라운탐맨은 최근에 연이어서 맞대결을 펼친 바 있습니다. 7월 17일이었죠? 마이티고가 55를 짊어지고 라운탐맨이 51을 짊어졌을 때 마이티고가 2마신을 이겼습니다. 2마신을 이겼고요. 그런데 이마필이 지난 9월 18일 경주를 지켜보면은 이때는 4kg 차이가 났을 때 안장이 좀 달라졌죠. 안장이 4kg 차이가 났을 때 라운탐맨이 이겼고요. 직전 경주는 3.5kg 차이가 났을 때 마이티고가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은 마이티고와 라운탐맨, 그러니까 마이티고가 더 짊어졌을 때입니다. 4kg를 더 짊어졌을 때는 3번보다는 8번 라운탐맨이 이깁니다. 그리고 3.5kg 차이가 났을 때는, 더 짊어졌을 때는 3번이 마이티고가 라운탐맨을 이기고요. 그럼 이번 경주 2뒤의 마필 3.5였죠. 그리고 이번 경주 2뒤의 마필 부담 차이가 3kg입니다. 당연하게 3번이 8번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여건입니다. 이걸 간명하게 여러분께 우열을 한번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경주를 설명드렸고, 자, 10번 레전드 데이 좋습니다. 최근에 공백 기회에 빠르게 정중해 있는 모습이고 병력 이슈도 없고요. 훈련 강도 좋습니다. 인정할 수 있는 마필. 그리고 7번 고업도 이제 직전에 레전드 데이라는 마필가 머리차 승부였습니다. 그리고 왕복꽃은 제가 안 된다 말씀드렸죠. 그러면은 이 마필들을 본다라면은 당연하게 고업이라는 마필도 후차권에는 충분히 안고 할 수 있는 마필. 자, 이제 저에 따른 누림수의 마필을 공개를 합니다. 매니히어로. 끝입니다. 이 마필입니다. 매니히어로. 제가 마지막 경주에 강하게 누려볼 수 있는 마필이고, 이 마필은 그동안에 정말 좀 고생을 좀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제 기억으로는 2021년도였죠. 이때가 그때 오너스컵 대회였습니다. 오너스컵 대상 경기였을 때 그때 이 마필이 우승을 했습니다. 이때가 언제냐면 2021년도 11월 달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2년도 1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1월이었죠. 그때 세계일보배 대상 경기 나서 이 마필이 3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마필이 공백기를 가졌고
7월 24일 작년 오너스컵 대상 경기 나와서 부진했습니다. 그리고 9월 달에 부진. 자, 이런 조금은 내용이 좀 있는 맞비입니다. 그러니까는 기본적으로 이 매니유라는 맞비 같은 경우에는 현급에서는 충분히 1등급에서도 강자로 분류가 될 수 있는 맞비인데 이 과정 자체가 지난 2021년 11월 달이었죠. 이때 이 맞비를 오너스컵 대상 경기에 부산에 가가지고 우승을 했습니다. 그때 블루치퍼, 백문백답, 티즈플랜, 왕복꽃을 이기면서 우승을 했던 맞비입니다. 대상 경주에서. 그런데 공교롭게도 그 이후에 세계일보배 때 3등을 한 이후에 지난해 거의 통째로 부진했습니다. 7월 달에 오너스컵 때 복귀를 했지만은 부진. 9월 달에 부진. 그런데 10월 달부터 이 맞비이 조금씩 살아납니다. 뒷심이 나와주는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직전에 이때 저는 확신을 가지는 게 이때 걸음이 정말 좋았고요. 그러면 이번 경주 최근에 매니저로는 스포일런이 한 바퀴도 없었죠. 이번에는 두 바퀴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52조 마방의 승부가 되는 조인건 기수의 기승입니다. 이번 경주 편성이 아주 센 편성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마이티고가 58을 짊어지고 13주 만에 나오는 그런 여건이라면은 이거는 매니어로는 맞비리 무조건 승부될 수 있는 경주입니다. 무조건. 제가 일단 오드마번에 5번째로 돌려놓긴 했는데 이번 주 12년 경기 실질적인 저에 따른 노림수의 맞비로 바로 이 맞비입니다. 5번 매니히어로가 마지막 경주 여러분들께서 필히 주목할 맞비입니다. 필히 주목할 맞비. 그 맞비리 5번 매니히어로. 이 맞비리 일단은 이번 경주는 준비가 되어 있고 최근에 복귀를 지켜보면 1400은 정말 최저거리입니다. 만약에 1200거리였으면 좀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정말 올라오는 맞비이기 때문에 고민을 했는데 1400은 고민의 여지가 1도 없습니다. 자, 이 경주를 제가 정말 많이 기다렸고 오늘 최고의 메인입니다. 일요일 마지막 경주이기 때문에 힘든 시점이고 힘든 시간인데 제가 분명히 이기고 가면서 여러분들께서 마지막 경주로 임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끌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어찌됐든 꼭 마지막 경주만큼은 여러분들 저의 응원을 부탁드리고요. 그 중심에는 5번 매니히어로 이마필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호 경마 서울이죠. 예상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조금은 특징은 그렇습니다. 부산 경마도 마찬가지긴 합니다만 이게 좀 깔깔한 경주. 그러니까는 어렵다라는 게 아니라 정말 이거 능력차는 정말 자로제도 거의 차이가 없을 정도의 이런 편성에서는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좀 더 주로파하게 신경을 쓰고 아니면 어떤 기수가 컨디션이 좋은지 이런 부분에 좀 더 초점을 맞추실 필요가 있고요. 다만 노리는 맞배 또는 기회가 왔다고 생각된다면 그런 경주에서 쌓았던 그런 나름대로 자신감을 쌓아두면서 좀 더 과감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는 오늘입니다. 그래서 저배당 경주 또는 혼전 경주 들어갈 경주 명확한 구분을 하시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나름대로 이제 조합도 하시고 또는 연구도 하시고 계획을 세우실 겁니다. 제 방송을 들으시고 참고를 하신다면은 좀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라는 판단이 들고요. 오늘은 물론 적중이 중요하긴 합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선택과 집중, 과연 어떤 경주 쪽에 들어가고 어떤 경주 쪽에 좀 쉬어가는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한 하루입니다. 자, 2월 첫 주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습니다. 시몬 경마TV 현재 구독 363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고요. 항상 구독이 엄청나게 힘이 됩니다. 또 제가 소소하게 또 목표를 세웠기 때문에 올해 6월 달까지 한번 1000분 정말 목표로 아직도 갈 길이 엄청 멀지만 매주 최선을 다해서 보답을 하면서 한번 정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생 많으셨고요. 대승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